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화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화. 사회화가 덜 됐어. 반드시 사회화 과정이 필요해. 할 때 그 사회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 개인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또 다른 개인 혹은 또 다른 어떤 집단과 서로 뭐를 합니까? give and take를 합니다. 상호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양식,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나 법, 도덕, 예절 이런 것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응애예요 하고 태어나면요. 그냥 애기입니다. 인간의 자식일 뿐이죠. 근데 어떤 부모에게 어떤 것을 교육받으며 자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영어로 막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그럼 난 뭘 배울까요? 영어를 배우겠죠. 그 다음 포크나이프를 막 쓰면서 밥을 먹는 걸 가르쳐. 그럼 저는 포크나이프를 갖다가 써서 밥을 먹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나갈 땐 옷을 입어야 돼. 입을 때는 뭐 위에만 입든지 밑에만 입든지 위아래를 갖춰 입든지 이런 거 다 가르침을 받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간단한 법규, 사회 규범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혼자 배웁니까? 혼자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밖에 나가서 학교건 유치원이건 회사건 군대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사회 규범을 배워서 이 사회에 어울릴 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회화 기관에는 어디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완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온통 별표가 쳐질 건데 여러분들 집중 잘하고 보세요. 자,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기관으로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유아기에 중요한 사회화 기관입니다. 언제요? 유아기. 내가 어렸을 적에 중요한 거죠. 자, 그때 중요하고요. 이때 가장 기본적인 거, 언어, 한국말을 쓸 건지, 영어를 쓸 건지, 그죠? 그래서 언어, 예절, 의식주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기본적인 학습을 담당하는 게 어디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가정교육이 안 됐어. 어른 보고 공경할 줄 모르고, 약한 사람 있으면 배려할 줄 모르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아유,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걔는 왜 그런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가정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선생님이 잠시 후에 1차 사회화 기관, 2차 사회화 기관 설명 다시 해줄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래 집단 말 그대로 여러분 또래가 뭐예요? 나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죠. 친구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아니면 이런 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또 뭔가 사회적인 것을 습득해 나가거든요. 아동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또래 집단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부모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친구거든요.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이에서 사회화 과정을 갖다가 습득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또래 집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칩니다. 근데 이 또래 집단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네요. 가정과 또래 집단 둘 다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뭘까요? 잠시 후에. 자, 그 다음 학교 있습니다. 학교는요, 청소년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어디? 지속적이고 계속이란 뜻이죠. 그 다음 체계적인, 이건 뭡니까? 학년마다 배워야 하는 것이 다르죠. 유치원 학생한테 갑자기 한자를 막 어려운 한자를 갖다가 던져주면서 외워! 자, 시험 본다! 자, 3분 안에 끝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앞에서 쉬운 거, 점점점 더 어려운 거, 더 많은 거,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걸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어디다? 학교. 됐죠? 자, 근데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네요. 자, 가정, 또래 집단, 학교. 다르죠? 뭔가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회사.
성인기에 중요한 사회화 기간이죠. 회사 중요합니다. 너도 나도 정말 솔직히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대에서 미친 듯이 스터디 하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삶의 목표가 12년 동안 회사였던 거야. 자, 그렇게 중요한 성인기의 중요한 사회화 기간이 바로 회사고요. 자,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회사도 2차적 사회화 기간이네요. 학교, 회사. 둘 다 2차입니다. 자, 대중매체 볼까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게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자, 요즘은요. TV만 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끝도 없이 계속 연달아 시리즈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예능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능 좋아해서 어디 이렇게 여행 다니고 먹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로만 편성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제 마음대로 골라볼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 어디가 좋구나, 어디 가면 뭘 먹어봐야겠네, 이런 정보를 뭘 통해서 얻고 있는 거예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겁니다. TV, 라디오, 요즘에 라디오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지 않지만 신문, 뉴스,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 다 대중매체입니다. 인터넷 제일 많이 하는 대중매체죠, 요즘에.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게 꼭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억해되고 있다, 완전 증대되고 있는 그런 사회와 기관이 바로 무엇이다? 대중매체다라는 거죠. 이 대중매체도 2차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형광펜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화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사회화. 그리고 이 사회화란 한 개인이 그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행동양식과 사회규범을 배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화 기간으로서는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가정이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학습. 말, 예절, 의식주, 하다못해 밖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야 돼를 배우는 것도 바로 뭐예요? 이거 가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담당하고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이자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간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또래 집단, 내 친구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동기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게 또래 집단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학교는요,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이 별도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잘 보이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학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회사. 성인기의 중요한 사회기관으로서 2차 사회화 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화 기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왕별 쳐볼까요? 사회화의 왕별. 네, 왕별. 나머지도 가정, 또래 집단, 학교, 회사, 대중매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양식, 사회 규범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 내가 그 사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사회 규범을 배우는 과정, 뭐라고 합니까?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사회화 기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딱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옆에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적어도 되고 빈 공간에 써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간, 제일 키포인트고요. 또래 집단, 아동기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간입니다. 자, 학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 매우 중요하죠. 회사, 성인기에 중요한 사회화 기간이고요. 대중매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그쵸.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준다고 했던 1차 사회화 기간과 2차 사회화 기간의 차이점을 볼게요. 1차 사회화 기간이 가정과 또래 집단이었잖아요. 잘 보세요. 이 가정과 또래 집단은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솔직히, 내가,
언어를 가르쳐야겠어.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입고, 씻고, 그 다음에 예절 이런 걸 가르쳐야겠어 라고 해서 난 그래서 그거 가르치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겠어. 이러면서 가정을 구성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좋아하니까 만났고 만났으니까 결혼했고 결혼해 살다 보니 아이가 나왔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차 사회화 집단은요. 자연적 형성,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는 거. 또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나랑 놀다 보니까 성격이 맞아. 그러니까 계속 뭉쳐다니면서 또래 집단 친구가 되는 거지. 나는 쟤한테 이 우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일부러 또래 집단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형성. 그러다 보니 가장 기초적 사회화 기관이자 그리고 굉장히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화 집단이 바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뭔지 딱 삘이 오시죠? 학교, 회사, 대중매체. 바로 뭡니까? 인위적 형성입니다. 인위적.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일부러 만들었어. 왜? 가르치려고. 사회화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학교 만들었고요. 성인기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화 기관, 회사를 만든 겁니다. 선생님, 회사 가서 뭘 배워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칙. 회사의 규칙을 사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회, 그 회사에서 활동하는 거, 뭐 이래야 됩니다. 이런 거 규칙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회사를 만든 이유가. 이런 거 가르쳐서 이 회사가 발전하게끔 만들어야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며 대중매체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2차 사회화 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바탕으로요.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회화 기관 볼까요? 청소년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 이 말만 나왔다면 그냥 바로 뭡니까? 그쵸, 학교가 되겠죠, 학교. 그죠?